그럼 다음은 예. 얼마 전 이낙연 예. 민주당 대표가 제기했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네. 사면 문제. 네. 이것이 지금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보도를 따르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하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은 보류하는, 어떻게 보면 분리 사면이랄까, 예. 순차 사면이랄까, 이런 걸 검토하고 네.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분리 사면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선일보 보도이기 때문에 뭐 명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새해 1월 1일부터 사면론 얘기했잖아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예. 근데 그게 말로는 국민 통합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이것만 봐도 드러나는 거죠. 예.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 그 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길목이 올 4월에 서울시장 예. 선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 중에 하나로 사면을 꺼낸 거죠.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겠습니까? 선거에 최대한 이용하려면은 MB계하고 친박계를 갈라치기 하는 거죠. 친이 친박을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고 볶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월 서울시장 내년 대선도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노무현에 대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앙심, 그 분노, 친문의 예, 이게 그런, 굉장히 있다고 예, 봐야죠. 분노는 예, 상상을 초월할 그렇죠. 정도. 이명박이가 노무현 주겠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예. 공연히 예. 그냥 수사 벌여가지고 예.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도 만들었다. 무는 뭐 지갑에 그 노무현 유서를 들고 다닌다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그 원수 갚기에, 원래 저 원수는 물에 흘리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무는 거꾸로 하잖아요. 원수는 바위에 새겨서 하고 은혜는 또 다 물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원수 갚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왔는데 문재인은 뭐 탈정치한다는데 사실은 지금 3년 반 됐는데 무슨 정치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적폐청산한 것도 네. 정적 제거하고 그렇죠. 거기에 윤석열 추미애 싸움 한 거 외에는 없어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라는 그 용광로에 녹여내는 거.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정치인데 대통령은 그런 걸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완전 입법 폭주, 단독 질주 아닙니까? 폭주역자 열차만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 탈정치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행위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정치인데 뭔 탈정치하느냐. 해놓은 거 없으니까 이제 탈정치한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낙연이나 문재인 청와대도 대깨문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나올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반발은 있을 걸로는 뭐 예상을 했겠습니다만은 이건 거의 뭐 폭탄 터뜨리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깨문들 설득하기는 좋겠죠. 박근혜는 뭐 거의 뭐 4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오래 살았지 않냐. 오래 살았지 않느냐. 저기 뭐 이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한 2년 남짓 있었잖아요. 전두환도. 그렇죠. 근데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래서 대깨문들 설득용으로는 뭐 그 분리사면을 한다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과 관용을 내세우는 사면에서까지 정치 보복을 자인한 거잖아요. 이명박 원수 갚으려고 이명박 개인 비리 뒤져가지고 수사한 게 이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원래는 국정원 댓글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하다 안 되니까 뭐 다스하고 몽땅 뒤져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특활비에 했는데 그것도 좀 범죄 혐의가 그렇죠.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다스를 뒤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세도 이제 69세인가요? 예. 거기다가 1400일 정도 살았다고 그러네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전두환은 750일, 네. 노태우는 767일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오래 살았죠. 거기다가 지금 병약하잖아요. 그렇죠. 군사 쿠데타 기른 사람도 저렇게 700일 안팎 살았는데 저렇게 여성을 저렇게 그리고 구체적인 오랫동안- 증거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다 정치 재판이죠. 최순실이가 농간을 네. 부린 것만은 네. 틀림없는데 본인이 뭐 돈을 재- 먹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재판도 거부하고 변호사도 잘 안 썼잖아요. 그런 정도면은 저는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오래 가두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사면이나마 좀 순수한 뜻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청와대가 지금 거짓말을 세게 하고 있어요. 청와대하고 뭐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예.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그러지 어떻게 예. 이런 사면 아니,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이가 얼마나 꼼꼼하냐면 돌다리를 하도 두드려서 돌다리가 부서져야지 될 때까지 두드리다 건드는 사람이에요. 안 근데 건넜다고 하는 사람도 네, 있던데.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을 상의도 없이 자기가 터뜨려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6.29 선언 직선제 수용한 거 그것도 사실은 그 전두환이가 하고 노태우 후보 때 네가 한 거로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태우가 자기 예. 혼자 했다고 다 예. 발표했는데 그렇죠. 뒤에 이제 다 뽀록이 뽀록 났죠. 난 거죠. 그렇죠. 1997년에 그 YS 대통령 때 DJ가 차기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예. 그때도 DJ가 건의해서 한 것처럼 노태우 그때 전두환 사면해줬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YS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거가 정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낙연한테 좀 힘을 몰아주려고 저 문하고 이낙연이가 짜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예,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3.1절 전후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3.1절에 하겠죠. 예, 3.1절에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좀 이낙연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문재인이 거기다가 힘을 실어준 건가요? 저는- 만약 이런 방식으로 간다 한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낙연을 통해서 문이 먹을 욕을 완충 장치를 가져온 것이고 네. 뭐 이렇게 순차 사면 네. 뭐 이렇게 할 경우 분리 사면을 한다면은 대깨문들의 그런 반발도 좀 누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예. MB의 경우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국정농단이지만 네. 범죄 자체로 본다면은 뇌물수수 좀 성격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예. 예. 박근혜 문재인도- 전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돈 모은 건 없잖아요. 예, 예, 돈 모은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도 그 5개 사면 불가 내용 중에 뇌물수수, 뭐 횡령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순차 사면을 하는데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은 하지 않대. 네.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서울대 병원을 옮겼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코로나라도 혹시 걸렸다고 네. 하는 경우 엄청난 그 부담을 그렇죠. 짊어져야 하니까 지금 서울대 병원에다 딱 모셔놨잖아요. 네. 그래서 형 집행정지로 뭐 그건 법무부 장관 소관이니까. 풀어주는 방안을 예. 강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언제든지 다시 잡아들일 수 있게 예. 족쇄를 형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형 집행정지에서 속된 말로 전자팔찌 채우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보면은 문이 이낙연 쪽하고 손을 좀 잡긴 잡은 것 같아요.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서실장도 노영민에서 유영민, 영민이에서 영민이로 갔잖아요. 예. 근데 두 스타일은 좀 다르잖아요. 예. 노영민은 저 8.15 때 광화문에 모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저 과격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유영민은 저 업자 출신이거든요. LG에서 저 노무현 아들 노건호 LG전자 입사했을 때 상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줬다는 그거 거예요. 잘 챙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속된 말로 사바사바 그걸 잘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좀 기업 중-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렇죠. 걸 잘하죠. 중도층을 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요새 임명하는 걸 봐서 박범계를 장관 후보로 임명한 거 박범계도 뭐 별로 제가 보기에는 하자는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이낙연이가 그 청구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유영민도 이낙연이가 청구했다고 하고 예. 그래서 그 이낙연을 좀 차기 대권 주자로 되기 위해서 좀 강경 친문 일변도에서 조금 중도 쪽으로 조금 클릭을 청와대에서 옮기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낙연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뭐더 인기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낙연의 그런데 딜레마죠. 예, 뭐 너무- 청와대에서 마지막까지 살려보려고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저렇게 가다가는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낙연이가 이재명한테도 저렇게 지니까 경기도지사한테도 지고 또 검찰총장 현직 정치에 참여 선언을 하나도 안 한 검찰총장한테도 밀리니까 하프 게임으로 밀렸던데 하프 어떤 밀리니까 조사에서. 예, 예. 이낙연이가 이 낙엽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지금 근데 이낙연하고 같이 그냥 뭐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고 싶은 거. 뭐 그럴 가능성도 많은데 문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예. 과거 이재명 재판 받을 때 문준영 얘기도 했거든요. 언제든지 저 문가 일족을 잡아들일 태세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재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교활하게 네. 얕게 움직이던데요. 이번에 사면 문제 가지고도 네. 지난번 이낙연 그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도 딴소리를 턱 하고 나서 나는 뭐 대통령한테 부담 주기 위해서 사면 그런 얘기 안 한다. 예. 지금은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해야 할 때다. 그래서 뭐 검찰, 사법부, 언론, 재벌, 금융, 관료 뭐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고 딱 개혁론을 들고 나오면서 친문 쪽에다가 탁 이렇게 발을 연더라고요. 그렇죠. 이 영리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 방관이죠. 추미애가 엉터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할 때도 한마디도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옳다 그러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영리한 전략적 방관이고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대통령 꿈을 꾸는 자가 그 비행기 마일리지 포인트 쌓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 포인트 쌓는 것 같아요. 네? 카드 포인트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반사이익만 이렇게 주는 거죠. 공중전화 낙전 수입 하듯이 저거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맨날 힘없는 홍남기 부총리나 때리고 있고 밑에 어디 조세연구원이나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만 때리지 정작 문제점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센 사람한테는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그렇죠.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난번 신천지 때는 현장에 가서 막 쫓아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JTBC에서 신년 대토론에 원희룡이가 이 사면 문제 가지고 입장을 유보한다 하니까 이 지사가 도망가는 모습 아주 참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비아냥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시대적인 소명도 있고 역경 극복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반사이익만 챙기려고 해갖고 되겠습니까? 이재명도 뭔가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것 같고 승부를 걸어야 되고 또 자기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하고 정면 승부 걸어야 됩니다. YS 옛날에 봐요. 이동통신 사업자 저 SK 주니까 그거 노태우 사돈 집이라고 엎어버렸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가 YS가 대통령 된 다음에 재계 승지원, 삼성 승지원에 모여가지고 SK 다시 줬지만 그 정도로 엎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세종시 그것도 엎었잖아요. 뭐 잘잘못은 아직도 뭐 역사가 평가를 내려야 되지만 후보자를 하려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밀어붙이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죠. 근데 저는 이재명은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는 깜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사면은 결국은 국민 여론, 민심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엊그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찬성 47.7, 반대 48.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봐야죠. 찬반이 지금 팽팽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아마 여권에서도 이런 순차 사면, 분리 사면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면 카드는 뭐 국민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고 4월 재보선용은 아니고 이낙연 입장에서는 조금 분위기를 돋우는 거지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 대선에서는 야권을 분열시키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친박 세력이 다시 뭉친다. 그렇죠. 이럴 경우 상당히. 대구, 경북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카드란 말이에요. 야권만 분리 갈라치기 하면은 선거는 항상 여당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문재인 41%였잖아요. 그때 홍준표하고 3등 안철수하고 합치면은 문재인 훨씬 앞서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하면 안 되고 야당이 합치면은 언제든지 야당이 이길 수 있는데 지금은 자꾸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1절 사면한다는 것도 보궐 한 달 전이잖아요. 사면하면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부터 TV에서 24시간 생중계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TV에서 뭐, 이거 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하면은 야당이 아무래도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 그런 흐름이 내년 대선까지 계속 이어진다면은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죠. 정치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크죠. 사실은 MB는 지지 세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또 그 여성으로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총탄에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뭔가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좀 가슴이 아파요. 대통령 좀 잘 좀 하지. 이런 아픈 마음? 예. 왜 그렇죠. 결혼해서 저 고생하는 그 누나를 보는 듯한 예? 나이 든 사람은 결혼해서 고생한 여동생을 보는 듯한 그런 좀 안타까운 느낌 뭐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있다고 봐요. 그런 감정에 또 호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이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정치랄까 나름대로 감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응어리를 풀려는 그런 정치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정치를 접을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박근혜 지지 세력들 팬덤들이 난리 법석을 칠 것은 또 그렇죠. 뭐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경우 여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이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충청권과 영남권이 합친다. 그건 뭐 필승 카드입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필승 카드죠. 그런데 영남에 TK를 분리시킨다. 박근혜 세력을. 뭐 꼭 TK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그쪽에서 대통령 후보가 한 명 나온다. 그럼 3파전, 4파전 가면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국민 갈라치기 하면 뭐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죠. 그런 카드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면을 하려면은 좀 미리 해주는 게 좋죠. 그래야 시간이 있죠. 그렇죠. 나중에 너무 늦게 사면이 이루어지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조직화가 어렵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권의 이런 간교한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죠. 또 내후년에는 6월에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근데 올해 4월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선거 자체가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해야 뭐 1년 뭐 그렇죠. 조금 넘어서 하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도 안 해요. 그렇죠. 내년 6월 1일 날 해요. 그러니까 1년 남은 보궐선거가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은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앞으로 선거 일정에 방향타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뭐 또 전초전이고 그렇죠. 뭐 여권으로서는 다시 뭐 설사 재보선에 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책임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회복할 수 있는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는 재보선에서 서울시장을 뺏긴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더뭐 살아날 길도 없는 거예요. 2011년에 그 박원순 시장 될 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으로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서 박원순 야권으로 서울시장 넘어가면서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보수가 그 이후로는 계속 선거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사면 얘기, 3.1절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과 이낙연의 고도의 전략적인 포석이자 술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면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뭐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면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사면을 하려면 하는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지고 저울질을 해가지고 뭐 재보선이라든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야권 분열을 노리는 그런 정치적 술수를 쓴다고 할 경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갖고 문정권이라든가 민주당 정권을 완전히 침몰로 가는 그런 뭐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네, 부메랑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거듭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어떤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못을 콱 박아 놓겠습니다. 만약 그런 장난을 치면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의 심장을 뚫는 망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